앞서서 저희가 삼성그룹의 신년사를 살펴봤죠. 그렇죠. 네, 이어서 현대차랑 SK의 신년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계열사별로 모집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현대자동차 신입공채는 1월에 마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다이모스, 현대오토에버 등이 아직까지 한 3월 정도에 아마 그 모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공 기자님의 얘기가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 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님의 신년사죠. 이거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여러분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입장하고 계십니다. 빠바바바바 미래 기술 혁신이 가속화하고 경쟁은 더욱 심해지면서 자동차 산업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책임 경영을 통해 외부 환경 변화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고 미래 자동차 산업을 선도해야 합니다. 아세안 등 새 시장을 적극 개척해 글로벌 판매를 확대하겠습니다. 신차는 올해 12개 차종으로 대폭 확대하고 자율주행 등 미래 핵심 기술 투자를 늘려 혁신을 주도할 것입니다. 현대차 화이팅! 좋아요. 네, 좋아요. 회장님 나가십니다. 제가 여기 회사를 다녔었잖아요. 네. 그래서 매년 새해가 되면 네. 시무식 때 회장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 정말 일도 안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점잖으신데 그 말투를 따라하기가 그래서 그냥 요즘에 그 뉴스 프로그램에서 목소리 대역할 때 꼭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미래 기술 혁신이 가속화하고 경쟁은 더욱 심해지면서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희경 씨가 따라해봤어요. 딕션이 좋으니까 이 키워드가 확확 들어오네요. 그러네요. 근데 신년사를 보니까 자율주행 기술, 네, 맞아요. 미래 기술 투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그 신입보다는 경력자를 좀 많이 뽑지 않을까요? 걱정이 좀 되네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에는 이제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이라든지 커넥티드, 친환경 분야의 경력자들을 공개 채용했어요. 그래서 사실 올 상반기 사실은 이제 상반기 공채는 3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기찬 선생님께서 신입공채 1월에 마감됐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서 현대자동차가 이제 지난해부터 블라인드 채용 힌트, HINT, 힌트라고 합니다. 힌트를 처음 도입했어요. 그래서 이 블라인드 채용을 3차례에 걸쳐서 작년에 2차례, 올해 1월 12일까지 이렇게 지원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블라인드 채용을 했었고 근데 이제 이번 3월쯤에 아마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나머지 계열사들도 대졸 신입 공채와 인턴 채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희 3회 출연했던 타요님 있잖아요. 그분이 창작 자동차 경진대회 수상 경력이 있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게 좀 플러스 요인이 될까요? 네, 당연하죠. 이런 대학생의 자율주행 경진대회라든지 창작 자동차 경진대회 이런 경험은 지원할 때 채용 시에 아주 플러스한 요인이 되고요. 특히 이제 현대자동차는 이런 채용 루트가 상당히 많아요. 신입 공채가 있고 인턴 채용이 있고 경력자 채용. 그다음에 더 H라고 해서 인성이 좋은 그런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인성이 좀 안 좋은 친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성이 좋은 왜 저를 보시는 거예요? 아니,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몰라서 왜 하필이면 그 눈을 나한테 쓰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보니까 다 땅 쳐다보고 왜냐면 안 마주쳤어.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딴 데를 봤더니 결국에 받아주는 사람 희경 씨가 있었어요. 희경 씨 너무 잘 받아줘. 유일하게 내가 눈을 쳐다보고 있다가 딱 걸렸어. 그다음에 또 연구 장학생 이런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블라인드 채용 힌트 또 이제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톱
탤런트 포럼이라고 있어요. 매년 8월 달에서 미국에서 이런 포럼을 개최해서 유학생들이라든지 이공계 박사급 이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채용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트도 다양하고 그런 우리 타요님의 수상 경력도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분명 이 방송 듣고 계신 우리 타요님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근데 이분이 벌써 취직했을 수도 있어요. 저희 방송을 듣고. 그럴 수도. 네. 근데 취직했으면 설마 연락을 하셨겠죠. 그런가? 혹시 취직하셨거나 이렇게 취업 결과가 좋으시면 저희한테 꼭 연락 주세요. 꼭 알려주세요.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해드릴까요? 하나, 화이팅! 둘, 셋, 화이팅! 그러면 또 하나의 또 대기업이 있죠. SK는 어떨까요? 네. SK는 제가 한번 또 회장님처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회장님이 오십니다. SK의 얼굴, 우리 회장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껍질을 깨는 방식으로 정전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미래 생존이 불확실한 서든데스 시대에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딥 체인지가 반드시 필요하지요. 지난 20년간 그룹이익이 200배 성장했지만 냉철한 성찰도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기존 방식의 경영에 안주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미래 생존도 불확실할 겁니다. 선생님, 서든데스가 뭐예요? 서든데스는 뭐 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의학 용어죠. 갑자기 죽는다는. 그래서 돌연사를 의미하고요. 그 우리가 운동 경기 같은 거 할 때도 서든데스라고 하면 이거는 단판 결승전 이제 딱 한 판으로 끝내는 걸 이제 의미를 하는데 뭐 여기서는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쓰러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틀을 깨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제 쓰셨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그 삼성하고 현대자동차하고 SK하고 저기 세 개를 들어봤잖아요. 결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 저는 이 세 번째 최태원 회장님의 이야기가 가장 사실은 느낌이 와닿았어요. 와닿았고 저는 너무 채찍질 하시는 그냥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저는 그냥 삼성이랑 현대는 한자 이름이고 SK가 영어라서 그런지 여기 신년사에 영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서든데스. 왜냐하면 최태원 회장님이 시카고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하셨거든요. 이분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 외국 쪽의 사정에도 굉장히 많이 밝으신 분이고 그러시긴 한데 여기 보면은 200배 성장했지만 냉철한 성찰도 필수적이다. 이런 거 굉장히 저는 인상적으로 되게 봤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아니 회사가 200배나 성장했는데 내 월급은 왜 이래? 이런 아니 200배나 성장을 했는데 왜 이래? 그 이런 200배는 세구를 하면서 이제 앞에서는 박수를 이렇게 저는 쳤을 것 같아요. 아마 그 200배는 다른데 또 재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월급은 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냉정한 성찰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냥 회장님께서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정신을 똑띠 차려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사람이 어찌 되는지 모른다. 지금 우리가 지금 뭐 다 잘 될 것 같지. 우리가 잠깐만 한눈 팔면은 쓰러지는 거 한순간이돼. 맞아요. 정신 똑띠 차리지. 이게 올해 신년사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다른 회사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할 때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내부 결속 그 다음에 우리 더 으쌰으쌰 해야 한다라는 신년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그럼 SK 입사 준비생이라면 이 서든데스에 대비하기 위해서 껍질을 깨고 나온 그런 사례를 좀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게 바로 나였나? 나였나? 희경 씨 껍질을 깼나요? 32kg 뚫고 나온 나였나? 자, 공 기자님 보실 때 희경 씨의 이런 에피소드 32kg 껍질 깨고 나온 에피소드 어떻게 가만히 볼 수 있어도 있어요? 깨질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어떤 사례를 들어서 왜냐면 신년사에서 서든데스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고 또 이제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한다라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들어서 면접이라든지 그 이력서에 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지난 1월 15일 날 SK 가
작년에 입사한 신입사원 1,600명을 체육관에 모아놓고 이제 SK에서는 매년 신입사원들이 옛날에 최종현 회장 때부터 그룹 총수가 신입사원과의 만남을 매년 해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올해까지 계속 이어졌는데요. 그때 이제 최태원 회장이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대기업도 망할 수 있다. 서든데스하고 같은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껍질을 깬 이런 사례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한자에 이런 말이 있죠. 졸탁동시라고. 졸탁동시 들어보셨나요? 네. 뭘 탁 깰까요? 뭘 동시에 탁 깰까요? 동시에 사실 계란 안에서 뿅아리가 이 세상 밖으로 나올 때는 안에서도 깨야 하지만은 그러니까 가령 이게 취업 준비생도 자신이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만 밖에서 엄마 암탉이 또 이렇게 짜줘야 되잖아요. 짜줘서 그게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자신 혼자서 어떤 이 껍질을 깬 이런 사례도 물론 좋지만은 자신이 깨면서 또 누군가의 도움을 함께 받아서 아주 멋진 작품을 만들었다는 그런 사례가 오히려 저는 더 좋지 않을까. 이것도 역시 동반 성장하고 좀 그렇죠. 연계를 해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 풀어나가도 좋겠어요. 회사는 어차피 팀워크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대기업을 준비하고 지망하는 학생들은 사실 그 대기업의 안정성에 좀 기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망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용어 중에 뭐 대마불사 이런 말도 있잖아요. IMF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도 큰 회사가 설마 망하겠어? 난 이 안에서 지킬 수 있어 내 삶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서든데스 뭐 우리도 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취업생들 입장에서도 본인이 기대하는 바와 그 경영자가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걸 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SK에서는 2013년부터 바이킹 챌린지라는 유명하죠? 프로그램을 이게 스펙 초월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취업 프로그램인데 이걸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원자들이 어떤 스펙을 전혀 보지 않고 우와, 학력 안 보고 그렇죠. 학점도 안 봐요? 학점도 안 보고 어학 점수는요? 안 보지. 그럼 블라인드 채용을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을 한 거네요. 그럼 외모는 보나요, 안 보나요? 면접 때 하기 때문에 보긴 보는데 외모로 평가는 안 하죠. 어떻게 보면 그 끼와 열정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어떤 요소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인터뷰한 학생 중에는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초창기 이제 바이킹 챌린저 합격한 학생인데 그 학생은 자기가 이제 자기의 꿈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산들을 정복하는 게 꿈이었다.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도 자기 혼자서 올라갔다 왔다는 그러한 스토리를 담아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사실 뭐 그 뒤로 제가 듣기로는 전부 다 SK 그 학생은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 뒤로 SK의 전신에 다 산에 오르날 스토리만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사실 뭐 남을 따라하는 게 아니고 자기만의 어떠한 꿈과 비전을 향한 그런 스토리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인만의 스토리가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저는 SK의 아까 그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데 SK의 그 이제 하나의 전통 같은 게 아까 말씀드린 총수가 신입사원을 뽑아놓고 직접 나와서 향후의 미래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 경각심도 주고 하는데 상당히 좋게 보이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동안에 총수가 드라이브를 했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잘 안 움직여 있지 않았냐는 반증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분의 뜻을 받아서 내가 더 이 공격적으로 얘기하고 더 어필을 많이 하면 오히려 우리 회사에, 그러니까 이 회사 SK에 취직할 확률이 더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SK의 이런 신년사, 회장님의 신년사는 정말 SK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정말 신중히 보고 나하고 연관성을 찾는 게 중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예리하십니다. 우리가. 제가 대학생 때 취업 준비하면서 SK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다른 기업에 비해서 창의적이고 좀 더 미국스러워요. 아이디어가
좀 특별하거나 네네. IQ가 높은 친구들이 들어갈 수 있는 회사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저희 대학 때. 그때는 그래서 일반적인 적인성 검사를 네. 잘 통과하는 친구들도 네. SK 적인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네네. 굉장히 많았고 네네. 그리고 채용 과정에서 특별히 프레젠테이션 스킬을 좀 중요시하고 네.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아이디어가 얼마나 톡톡 튀는가 그런 아하. 걸 많이 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음. 혹시 SK만의 좀 다른 기업과는 다른 특별한 특징이 있을까요? 예, 근데 SK도 이렇게 기업마다 SK도 상당히 많은 계열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기업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제가 이제 금방 말씀하신 거는 SK텔레콤 쪽이 네, 좀 맞아요. 가깝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거기는 빠릿빠릿하고 아이디어가 넘치고 이러한 왜냐하면 이제 통신 3사 중에서 SK텔레콤이 가장 선도로 앞서 나가고 있는데 네. 그 1등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네. 계속해서 달리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톡톡 튀고 빠릿빠릿하고 진짜 천재 같은 그러한 친구들을 SK텔레콤은 많이 뽑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SK 주유소를 가지고 있는 SK 이노베이션 네. 예, 이런 쪽은 오히려 여기는 장치 산업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화학이나 이러한 네. 산업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뭔가를 한 분야에서 정말로 도인처럼 지켜보면서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SK 그룹 채용 설명회나 아니면 이제 신입 사원들이 모이면은 네. SK텔레콤은 천재 음. 천재라고 저기는 천재 애들이 가는 곳이야. 네.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은 애 늙은이 이렇게 또 서로 이렇게 별칭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통신사의 특징이 반영된 거고 같은 그룹이라도 계열사마다 그렇죠. 선호하는 또, 인재상이 완전 다른 거군요. 조금씩 다른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태원 아나운서 그 프레젠테이션에 한마디 조금 첨언을 할 게 있는데요. 최근에 취업 준비생들 그러니까 이제 채용 관리가 중요하게 생각되면서 적지 않은 기업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를 시작했죠. 많은 회사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프레젠테이션의 기회를 통과해야 될 걸로 이렇게 채용 프로세스가 바뀔 것 같아요. 네. 근데 프레젠테이션에 실제로 해보면 한 2가지, 3가지 정도 좀 팁을 좀 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 프레젠테이션 해보면 최악이 뭐냐면 프레젠테이션 우리가 덱이라고 하는데 그 슬라이드에 모든 걸 다 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읽어요. 그러니까 최악이에요. 프레젠테이션은 뭐냐면 내용을 파는 게 아니라 본인을 파는 거거든요. 특히 취업할 때는 내가 어떤 내용의 획기적인 아이디어 아까 여쭤보셨는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프레젠터가 어떤 사람이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용보다 본인을 셀링한다고 생각하셔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니까 내용을 다 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프레젠테이션을 지켜보는 오디언스들이 이 사람은 관심 없는 거예요. 그것만 읽어보면 끝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최소한의 얘기만 핵심 쓰고 키워드. 본인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보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들이 적어도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모든 걸 다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얘기를 하고 듣는 분들이 나한테 질문을 할 수 있게끔 프레젠테이션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몇 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연결관에 인과관계가 좀 있었으면 좋은데 한 장 한 장에 대한 노력은 보여지나 네. 이 각 장의 연관성이 없어 보일 때는 저희가 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프레젠테이션이 앞으로 이제 늘어날 텐데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것도 많이 좀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왜 프레젠테이션을 똑같이 준비를 하더라도 말을 정말 평소엔 잘하다가도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만 딱 되면 얼음처럼 굳는 그렇죠. 사람들은 사실 연습을 100번, 1000번 해도 그 당일날 가면은 막 얼음이 되거든요. 네. 이런 경우 혹시 어떤 식으로 연습하면 좋을지 해안이 있으신 분들은 좀 우리 이발소 식구분들 좀 나눠볼까요? 혹시 이태원 아나운서님은 이런 거 연습해 본 적 없으신가요? 저는 학생 때 많이 조발표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 친구들이 긴장하거나 말을 잘 못하는 걸 보면서 문제점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10의 9은 대부분 본인들이 이제 스크립트를 써놓고 그걸 외워요. 그렇죠. 외워서 그렇죠. 그대로 말하려고 하는데 맞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생각이 안 나거나 맞아요. 꼬이면 맞아요. 망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전체적인 흐름을 맞아요. 내용을 내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렇습니다. 내가 잘 이해하고 있으면서
그 순간순간에 그 흐름에 맞춰서 내 말로 설명을 하면 그렇죠. 되는데 친구들이 그걸 긴장하고 혹시 맞아요. 실수할까 봐 자꾸 스크립트를 외우려고 네. 하니까 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한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실제로 프레젠테이션 스킬을 높이는 가장 좋은 실무적인 방법은 뭐냐면 본인이 프레젠테이션을 1분이든 5분이든 하는 거를 동영상을 찍어야 돼요. 그리고 그 동영상을 보면 모니터링을 본인이 실질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게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손짓, 그다음에 시각, 그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예요. 제가 사실 기사도 쓰지만은 이런 취업 행사를 제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광고를 하나 드리자면 2월 27일 지금 받아 적으십시오. 2월 27일 중앙대학교에서 워라벨 잡 콘서트를 제가 이제 기획을 해서 열 계획입니다. 이날 참여하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냐면은 진짜 워라벨 워크앤라이프 밸런스를 실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배달의 민족, 그 우아한 형제들, 김봉진 대표가 있는 우아한 형제들 여기가 참여를 하고요. 또 이제 이공계생들에게 진짜 가고 싶어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알려졌는데 마이다스 IT 판교에 있죠. 판교에 있는 마이다스 IT가 또 참여를 합니다. 그다음에 여성들이 특히 좋아하는 그 메디톡스. 메디톡스에서도 오셔서 아마 그날 오시는 분들한테는 메디톡스에서 이런 여성들을 위해서 뭔가 주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협찬을 받으셔서 저희에게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받으면은 꼭 우리 이경 자매님께 하나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기자님, 저희가 오늘도 한 밤 12시까지 녹음할 예정이거든요. 저희 워라벨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좀 제작팀 반성할 수 있게 저희 이발소 제작팀도 같이 불러주시면 저희 좋을 것 같아요. 이발소 제작팀을 그쪽에서 그날은 오셔서 하면 어떨까? 콜라보래요. 워라벨 잡 콘서트에 오시는 인사 담당자들을 다 게스트로 제가 초청을 하고 거기에 오는 대학생들을 또 초청을 해서 거기서 즉석에서 우리가 한번 이발소로 한번 하면 어떨까? 공개 방송. 이발소. 야외로 공개 방송. 공개 방송이니까 우리 시그널을 라이브로 부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다면 정말 영광일 것 같고요. 제가 오히려 영광입니다. 저희 오늘 모든 내용들 어디 가면 다시 볼 수 있나요? www.ebslang.co.kr 무료 학습관에 들어가시면 이발소 스타일링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 설날 특집으로 한국경제신문 공태윤 기자님과 함께 주요 그룹 총수의 신년사로 본 2018 취업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명절이라고 누워서 뒹굴뒹굴하고 떡국만 드시지 마시고 저희 이발소와 함께 하시면 취업 전략 세우시고 새해에는 정말 좋은 일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게 뒹굴뒹굴 할 수 없는 게 바로 또 이 설날인 게 온 친척들이 너 이제 취업 안 하냐? 너 취업 준비 잘 돼가냐? 어디 붙었냐? 너 어디 썼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이게 그냥 명절 자체가 스트레스 탈출하고 싶다고 우리 하더라고요. 취준생분들이 많을 텐데 아무쪼록 힘내시고요. 저희 이발소가 앞으로도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상 저희가 3개 그룹, 3대 그룹에 대한 이야기만 나눴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기자님의 기사를 직접 검색해 보시면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경제신문의 공태윤 취업 전문 기자님이십니다. 저희 취준생들 위해서 앞으로도 구직자 위해 좋은 정보 기사로 많이 전달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엔 이발하고 오겠습니다. 센스 있었어요.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다음 주는 영업을 잠시 쉬려고요. 왜냐면 저희 명절 연휴에 우리도 좀 쉬어야지. 그러니까요. 무임금인데 그동안 방송 밀리신 분들 정주행 부탁드리고요.
이력서는 계속 받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력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ebsresume@naver.com으로 소환해 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방법은 ebs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력서 보내는 건 너무 부끄럽다 혹은 아직 나 이력서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력서만이 아니더라도 취업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혹은 뭐 걱정 있으신 분들 있다면 청취자 게시판이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또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오늘 영업은 여기에서 종료하겠습니다.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본 이발소에서 알려드린 사항은 여러분의 최종 합격을 보장하지 않으며 현실과 다를 수도 있음을 확인합니다. 언제까지 이력서만 쓰게 할 거야? 우런 말을 봐. 울고 있잖아. 취업하자 취업.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너도 이발소로 백수 탈출하는 거야. 이발소 어디? 이발소. 어머 세상에 다 밀어버렸네.